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렇게 두 개 노조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노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국민노조에 모여야 하는지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보수 우파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애국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애국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이제 그동안 그분들은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예. 항상 한쪽에는 태극기, 한쪽에는 성조기를 달고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를 갖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이제 세력들인데. 네, 5년 동안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 애국 단체들이 많이 와해가 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뿔뿔이 좀 흩어져 있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는 거죠. 네. 힘을 하나로 결집을 시켜가지고 대항해서 싸우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되는데 그런 좀 여러 가지 힘이 빠진 그런 상황에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애국단체 활동을 윤석열 정부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어야 됩니다. 네. 치열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네. 법적으로 소송에 걸릴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보고도 국민노조에서 법률적 지원을 갖다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노동조합이라면은 그 노동조합법이라는 법률이 제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노동조합원이 되면은 단결권, 단체 협약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그 노동상권이 보장이 돼가 있고 네. 그리고 적법한 어떤 파업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노동 행위를 하게 되면은 네. 그거는 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보호 영역이 사실 법적으로 보장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이 어떤 갑옷을 입고 이 틀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또 우리 우파 단체에서는 국민노조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고 또 네.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 활동을 하는 게 참 네.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국민노조에서 앞으로 좀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에 그 민주당에서 민생법안이라고 해서 22대 법안을 냈고 그 중에서 7개를 추려서 또 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촛불 청구서라는 지금 단어가 굉장히 좀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민주노총에서 계속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하라라고 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그 아주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꼭 이번 정기 국회 때 넘기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7가지 법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7가지 법을 보면은 물론 이제 넓은 틀에서 보면은 그게 다 필요한 그 중에서 불법적인 법은 물론 있죠. 그건 나중에 네. 설명을 하겠는데 필요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법을 제정을 하고 할 때는 필요성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게 이제 재정이 필요할 때는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냐. 네. 그게 그냥 뭐 200만 원, 2천만 원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몇 천억, 수조 원이 들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런 재정 상태를 살펴가지고 그 시기를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제의한 7개 법안을 보면은 모두 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그런 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 필요성을 갖다 부정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 경제 상황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고 좀 더 시기를 갖다 늦추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개 법안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기초연금 확대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그리고 세 번째가 가계부채 대책법, 네 번째가 쌀값 정상화법, 다섯 번째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그리고
6번째가 장애인 국가 책임제, 그리고 7번째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노란봉투법입니다. 예. 뭐 이것을 갖다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한 3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기초연금 확대법은 우리가 노인 기초연금을 지금까지는 30만 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 40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는 그런 법안이죠. 사실은 4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제시한 그런 공약 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자.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금 도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10만 원씩을 모든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한테 다 주면은 그것도 거의 12조가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갖다 한꺼번에 다 인상을 할 수 없습니까?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자.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이번 정기국회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된다.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거고, 4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특별히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아시고, 그러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도 정말 쓸 곳이 많죠. 네. 많이 드리면 좋지만은 그러나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드리고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발생이 한다면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 인상을 저는 지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쌀값 정상화법, 이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정부에서 해마다 쌀이 과잉 생산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은 과잉 생산된 쌀 그 많이 농사 자체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식량 안보라는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쌀 생산량을 줄인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또 아까도 말했지만 재정 부담 같은 걸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과잉 생산돼서 비축돼 있는 쌀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저장하는데 비용도 수십억 원이 그렇게 든다고 그러죠. 그런데 무조건 지금 만약에 쌀 생산이 초과가 3%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쌀값 하락이 5% 이상을 더 넘겨서 하락이 되면은 그 초과량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안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제까지는 재량사항이었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해의 여러 가지 작황 상황이나 또 다른 이제 품종을 또 심는 농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과의 관계,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또 재정 상황, 이런 걸 갖다 다 고려를 해서 초과 이제 쌀에 대한 매입량을 결정을 하는데, 이걸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쌀 농사 짓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만은 또 다른 품종을 또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많이 있거든. 그건 형평성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모든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보관의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쌀 농가의 그 인기에 영합해서 포퓰리즘적인 이런 법안 개정을 갖다가 좀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양곡관리법이 실질적으로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발표를 보면은 정부에서 올해 그 초과된 쌀 양을 갖다가 기존으로 45만 톤 매입에다가 추가로 45만 톤, 90만 톤을 더 매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도 예산이 한 1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네. 그러네요. 적지 않는 예산이죠. 그 정도로 정부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은 올해는 그 물량이 거의 다 아마 정부에서 매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 양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년 또 이후로는 또 내년의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우리나라에 매입할 수 있는 게 쌀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서도 많은 나라의 어떤 재정 상황이나 국익을 위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고민을 좀 같다는 하고 법안을 네.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란 봉투법인데요. 네. 이거는 뭐 워낙 그동안에 이슈가 됐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2013년에 쌍용 자동차 사태가 났을 때 그 노조 조합원들이 47억이라는 그 불법 폭력행위를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을 하라고 다른 분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서 이제 전달한 거, 거기에서 연유가 되었는데, 사실 이번에 민주당에서 노란 봉투법을 제정을 한 것을 보면은 불법 파업 행위일지라도 폭력 파괴가 아니면 직접적인 손해 외에는 배상을 할 수 없다. 네. 불법을 갖다가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예. 말로는 합법 범위를 갖다 넓힌다는 예. 건데 그거는 말이 장난에 불과한 거거든요. 말장난인 것 같습니다. 말장난이고 예. 그거는 궤변이에요. 불법을 갖다가 입법적으로 용인을 해주자는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기물을 갖다가 파괴를 했고 노조원들이 기물을 파괴하고 불법을 저질렀어도 그게 조합 측에서 계획을 한 것이면은 노조원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그렇게 되어 있거죠. 예.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이외에 또 만약에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책임을 추궁을 했을 때 노조의 존립을 파괴할 정도가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방탄에 또 방탄해가지고 네. 결국 노조를 갖다 보호하는 장치를 갖다 만들자는 거는 네. 결국은 불법이나 그리고 파괴나 이런 것을 저질러도 전혀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만들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말 불법을 조장하는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법률로서 네. 개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을 프랑스에서 아마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영업의 자유라든지 어떤 사적인 재산을 갖다가 재산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유재산제를 갖다가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네. 위헌으로 판결이 나서 프랑스에서는 그 법이 무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예. 법에 통과가 된다면은 법으로 통과되기 전에 민주당에서 다수당의 형포를 네. 이용을 해서 그걸 통과를 시키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권은 이제 정확한 용어는 제2 요구권인데 예. 법안이 통과됐을 때 대통령이 다시 재의결해달라 해가 요구를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국회에. 예. 그러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법안으로 통과가 되는데 예. 사실은 3분의 2가 지금 정의당하고 민주당을 다 합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아마 통과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요즘 보니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여론들이 많이 있고 예.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한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만은 예. 아무튼 이렇게 자기들 노조의 기득권을 옹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발의를 하고 또 통과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민주당은 어느 나라의 국회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총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0%, 국민의 90%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결과가 맞아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민주노총은 노조원들의 그러니까 근로자들 크게 말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지만은
기득권자 10% 때문에 예. 90%의 근로자, 소외된 근로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노총은 우리 국민노조가 정말 강력하게 힘을 길러서 대응을 하고 해체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기반이 되는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 노조 무서워서 한국에서 기업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자리도 없어지고 저희한테도 국민들께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강성노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네.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들도 다 노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기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로자들만 힘이 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것을 못 보고 우선에 눈앞에 있는 그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이런 네. 일을 하는 민주노총 정말 규탄합니다. 네, 반성하십시오. 네, 오늘 이제 그 법률적으로 좋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국민노조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힘을 모아서 민주노총과 함께 잘 싸워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오셔서 얘기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법률노조, 국민노조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노총, 한국노총은 100만이 넘어요. 양대 네. 노총은. 근데 우리는 뭐 5천에서 8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은 미약합니다. 아직까지는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열악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모든 국민들이 아마 민노총의 폐 제가 말씀드린 그 외에도 훨씬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힘겹게 민노총에 대항해서 그 폐해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국민노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국민노조 TV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구독을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노조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민노총을 완전히 척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